반갑습니다. 남승입니다. 남승희의 나찾기 진로교육방송 예머니 6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조언에 관한 유발 하라리 교수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 뵈었습니다. 특히 유발 하라리 교수는 수료빈들이 갖고 있었던 감각과 유연성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기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린다 그레튼, 그 다음에 다니엘 코엔 두 분의 내용으로 설명드린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세계라고 하는 저서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미래의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얘기와 더불어서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츠의 CEO죠. 이분의 얘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기, 자동차, 텔레비전, 이메일 등이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로봇과 인공지능 역시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화기, 자동차, 텔레비전, 이메일이 있어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전화기나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도 같은 걱정을 해왔던 것처럼 로봇과 인공지능을 더 많이 갖게 된 뒤에도 우리는 계속 똑같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다만 위기 극복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위기 발생 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기 극복 예측 인자 7가지를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7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함양하도록 격려하거나 우리가 지원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네, 바로 스카이캐슬. 거기에 여러 가족들이 나옵니다. 부모의 패턴, 자녀의 패턴 다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암시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카이캐슬의 각 가족 구성원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7가지 위기 극복 예측 인자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재밌고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성격, 그리고 실패나 실수를 용인하는 여유로움. 예를 들어서 스카이캐슬의 예선은 어땠나요? 예선은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위기 극복을 하는 좋은 패턴은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자율을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스카이캐슬의 어떤 가족의 패턴과 비슷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물리적 압박으로부터의 선택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느냐 아니냐, 이것도 위기 극복을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네 번째로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친구, 어떤 친구가 있는가, 그 친구를 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친구가 있는가, 이런 것도 네 번째 요인으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감정적인 위안,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감정적인 위안은 뭐 잘 아실 거고, 여기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이 과하게 많은 돈을 주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당면에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할 때 필요한 물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선택적 변화를 성공했던 자신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변화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성공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도 위기 극복을 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신감과 관계되는 자아 강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감정이 지나치게 우울하거나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나치게 업되어 있거나 처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되고, 또 지나치게 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힘, 이런 것이 바로 자아 강도의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또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도 자아 강도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이것도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중요한 예측 인자다. 이렇게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7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한번 음미해 볼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 초, 작년 말 전 세계를 뒤엎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매우 불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그것이 엄청난 불안으로 다가왔죠.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뭐 가게 문들을 다 닫고 뭐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차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폐렴 바이러스를 직면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안하고 위기였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투자자 레이 달리오 CEO는 그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4월 달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사에 실렸죠. 지난 500년간 실질적인 GDP 추정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경제 불황은 눈에 띄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 그 속에는 오르내림이 항상 있어 왔다. 어떤 경우에는 GDP가 10% 정도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GDP 10% 하락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인류는 그럴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서 나왔을까?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으로 극복했다. 시대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창의성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일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고 새로운 구조로 재편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새롭게 확립된 질서, 새롭게 재편된 구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역사를 보면 인류가 약해진 적도 있다. 뭐 약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저축을 해두지 않았거나 필수품보다 사치품을 더 강조했던 바로 그러한 것을 약해졌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저축되지 않았고 또 사치품을 필수품보다 더 강조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약해지죠. 그런데 충분한 저축을 하거나 사치품보다 필수품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전환의 경험, 이런 것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든다. 이것이 레이 달리오의 말처럼 새로운 구조,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인류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 산업 구조, 특히 직업의 종류까지 따라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은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대, 그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적응력,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레이 달리오 CEO는 지금은 뭐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좋아졌지만 4월만 하더라도 정말 온 인류가 불안에 떨 때 세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줬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레이 달리오 CEO의 전망과 조언을 종합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창의성, 적응력,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이런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까요?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삶의 기본적 가치에 충실하고 창의성과 적응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얘기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이러한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진로 교육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 교육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에 대한 확실한 가치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올바른 진로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반복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